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셰필드를 제압하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다. 강등 후보로서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번 시즌인데 분위기를 전환할 결과를 냈다. 솔랑케가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서 상대 수비를 몰고 다녔고 타버니에와 클로이베르트 등 이선 공격수들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빌라 상대로 홈에서 3연승에 도전하는 경기다. 빌라는 토트넘 원정을 승리하며 어느덧 4위까지 뛰어올랐다. 토레스와 카를로스, 디뉴 등 베테랑 수비진들이 업사이드 트랩을 잘 이용하며 상대 공격을 막아냈고 와킨스는 다시 골을 터뜨렸다. 잉스와 램지 등 부상자도 있지만 이번 시즌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기에 큰 타격은 없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이 있었지만 홈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고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다소 헐거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와킨스 외에도 디아비와 베일리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빌라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뉴캐슬에 패했다. 스털링의 골이 나왔지만 주장이자 주전 풀백인 제임스가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퇴장당하기 전까지는 원정에서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잭슨이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페르난데스와 갤러거가 중원을 책임졌다. 은쿵쿠도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각을 재고 있다. 브라이튼은 퍼거슨과 페드로의 골을 더해 노팅엄 원정에서 승리했다. 워낙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가 많기에 감독이 원하는 베스트 11으로 나오지 못했고 센터백인 덩크가 퇴장당하는 악재도 있었지만 결과를 냈다. 그러나 에스투피난과 월백 등 기본 부상 결장자 외에 미토마가 대표팀에서 다쳤고 다후드와 덩크가 징계로 결장한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브라이튼 상대로 지난 시즌 스윕을 당하며 고전했지만 이번 시즌 리그컵에서 승리했고 상대는 전력 누수가 크다. 제임스의 결장은 있지만 쿠쿠렐라와 코릴 등 포체티노가 중용하는 풀백 조합이 나설 수 있고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가 상대 중원을 압박할 수 있다. 홈의 이 점도 살릴 첼시가 비긴을 거둘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맨시티와 자존심 대결을 펼쳤는데 승리와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선제골을 허용하고 끌려간 경기였는데 최근 공격 본능을 보여주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원더골이 터지며 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맨시티 아스날 등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 부상자 이슈가 있던 초반과 달리 최근은 로버트슨 정도를 제외하면 풀핏으로 경기에 나선다. 풀럼은 윌리안과 이어비의 골이 나오며 울버햄튼에 승리했다. 양팀 통틀어 페널티킥이 3개나 나온 접전이었는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성공했다. 그러나 라울 히메네스와 비니시우스 등 팀이 기대하는 공격수들의 발끝에서는 골이 나오지 않았고 수비도 불안했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유로파리그 이후 휴식할 시간이 짧았던 건 사실이지만 크라벤베흐와 각포, 엔도와 엘리엇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질비하기에 전력 누수 없이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있다. 살라와 조타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메갈리스터의 중원 장악이 있을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승리하며 리그 연승을 이어갔다. 주전 스트라이커인 안토니오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경기였지만 수체기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은 리그 상위권과 유로파 우승을 노리는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 컨디션을 끌어올린 파케타를 비롯해 쿠두스와 벨라마 등 이선 공격수들은 잉스를 지원하고 있다. 팰리스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승격팀인 루턴타운에 패했다.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와 팀의 측면을 책임지는 올리세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의 역습에 당했다. 때문에 연패와 함께 순위가 하락했기에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야 한다. 역습에 나설 올리세와 에두아르드를 제외한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유로파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안토니오 정도를 제외하면 팀 내 부상자가 없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투쿠레와 휴지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 공세를 저지할 원정팀 상대로 워드프라우스와 수책이 중원의 힘겨루기를 앞설 수 있고 파케타와 쿠두스가 공격을 주도할 웨스트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살레르니타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 2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없었지만 반대로 골이 잘 나오지 않았다. 안정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한 보나벤투라와 만드라고라, 아르투르의 중원이 있지만 벨트란과 은졸라 등 이번 시즌 영입한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골 결정력이 문제였다. 그래도 밀렌코비치가 이끄는 수비 라인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국대 주전 공격수인 곤잘레스가 나서는 측면 등 전체적인 전력은 좋다. 살레르니타나는 직전 홈경기에서 강팀인 라치오를 잡고 시즌 첫 승을 따냈다. 이번 시즌 내내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최하위로 처져 있었는데 반등할 계기를 마련했다. 카스타노스가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했고 베테랑 윙어인 칸드레바의 골이 나왔다. 부상으로 빠진 디아를 비롯해 부진하던 보테임을 제외하고 결과를 냈기에 더 의미 있는 경기였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본다. 마수거리 승을 따낸 살레르니타나가 주중 일정으로 지쳐있을 홈팀을 몰아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밀렌코비치와 비라기, 마르티네즈 등이 나서는 홈팀 수비는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다. 이코네와 곤잘레스 등 개인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돌파로 기회를 만들 피오렌티나가 한 방으로 승부를 낼 수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헬라스 베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밀란 원정 승리를 비롯해 아탈란타와 몬차 등 중상위권 팀들 상대로 무패를 이어가는 등 최근 흐름이 좋았다. 비올과 페레즈 등 수비력이 좋은 센터백들을 앞세워 상대 문전 침투를 잘 저지했고 왈라스의 중원 존재감도 빼어났다.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 로마에 패하긴 했지만 강점인 수비력을 앞세워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베로나는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시즌의 3분의 1이 지나는 지점에서 최하위에 겨우 승점 한 점 앞선 19위로 강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 내 시즌 잘 키운 선수들을 이적시켜 구단 재정을 살찌웠고 영입한 선수들이 꾸준히 터져줬는데 이번 시즌은 실망스럽다. 수슬로프와 움블라 등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인데다 수비진도 헐겁다. 우디네세의 승리를 본다. 투방과 석세스 등이 나서는 최전방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왈라스와 로브리치, 사마르지치 등 중원에서 뒤를 지원할 선수들은 충분하다. 또 장신 센터백들의 세트피스 가담 능력도 좋기에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